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BMW의 미래를 한눈에 알 수 있는 플래그십 세단 7시리즈 풀체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너무 벤츠에 집중된 마케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독 3사가 아니라 독 탑티어 벤츠, 그 다음 상급 티어 BMW, 중급 티어 아우디, 신흥 졸부 티어 볼보, 이렇게 4개의 유럽 메이커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아래 포지션을 굳이 따지자면 렉서스와 제네시스를 두는 좀 말하고 나서도 참 갑갑하네요. 민망하네요. 아니, 여담으로 2000cc 이상을 안 만들고 생각보다 하부 소음이 좀 나는 볼보, 진짜 볼보 뭐 좋은 차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 아래 렉서스를 둔다는 게 참 좀 그러네요. 그리고 솔직히 제네시스보다도 못한 점도 꽤 있는 차거든요. 아우디는 최근 여러 문제로 죽쓰고 있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메이커지만 정말 이 결함 문제가 가장 많이 터지는 독일차 중 하나인데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튼 지금 BMW만 얘기를 해야 하니까 다시 정주를 잡고, 벤츠와 양대 산맥에서 밀리고 5시리즈가 E클래스보다 옵션이 더 좋았었는데 더 5를 갓 출시할 때 옵션 장난질을 치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신형 페이스리프트인 E클래스로 가고 만다 라는 생각에 정말 많이들 E클래스로 갔고요. 최근에 E350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 시동 꺼짐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지만요. 그래도 남자는 머리엔 BMW를, 가슴에는 삼각뼈를 새긴다는 말처럼 어느 순간 두 메이커의 격차는 국내에서 체감할 만큼 어느 정도 벌어졌죠. 이런 와중에 BMW의 대표 기암 7시리즈 풀체인지 시범 운행의 모습이 잡혔고요. 위장 테이프로 가려진 상태로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일전 영상에서 X7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를 선보인다는 영상을 반년 전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위 카드를 누르시면은 상세한 얘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 플래그십 세단에서 페이스리프트가 아닌 풀체인지를 진행하는 거고요. 이 풀체인지를 기조로 향후 나오는 BMW 세단 라인업과 SUV 라인업의 방향이 정해질 듯 하죠. 이는 벤츠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S클래스 풀체인지를 선 공개 후에 E클래스는 외형만 바뀐 페이스리프트를, C클래스는 풀체인지로 선보였죠. 국내는 제네시스 중심이 되는 모델인 G80을 중심으로 파생 모델이 나오고요. 현대차에서는 소나타를 중심으로 방향성이 나오는 만큼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본격적으로 외형 설명 들어갑니다. 외형은 최근 실루엣만 보더라도 레트로적인 라인을 선보였고요. 이는 최근 벤츠도 마찬가지로 기존 아우디가 유행시킨 특유의 C필러 라인과 트렁크 라인이 이어지는 형식이 아닌 벤츠가 다시 중후한, 어찌 보면은 오히려 디자인이 퇴보된 듯한 모습의 보수적 라인을 선보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형 S클래스가 볼수록 그 벤츠만의 멋이라고 할까요? 간결하면서 자체의 중후함이 엿보이는 디자인을 선보였다고 생각하고요. 플래그십 세단의 라인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다시 7시리즈로 와서 보면 단순화된 본넷 라인과 헤드램프와 그릴 사이에서 뻗어나가는 라인과 로고에서 뻗어나가는 라인, 총 4개의 라인이 있을 듯 하고요. 헤드램프가 아직 프로토타입이라 최소한의 안전규정만 있는 채로 운행을 하기에 저런 형상을 하고 있죠. 항상 우려되는 갈수록 커지는 콧구멍인 키드니 그릴이 현행 7시리즈보다 더 좁고 길어진 느낌이지만 4시리즈처럼 두더지 같은 형상보다 좀 더 짧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얘 그러면 안 됐어. 이 키드니 그릴이 세로로 하는 이유, 디자이너가 한국분인 임승모 씨고요. 커지는 그릴에 자꾸 과감함보다 안정적인 부분, 실내 보수적 레이아웃을 벤츠보다 더 추구하게 되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할 BMW 입장에서는 과거의 영광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듯 하죠. 물론 이건 디자이너 분의 헤리티지를 추구한다라는 부분에서 저의 뇌피셜을 가미한 겁니다. 1943년 출시한 모델에서도 그릴도 세로형이었고요. 물론 저 시절엔 그릴이 다 로마의 신전 같은 형상이었는데 파격적 디자인이었죠. 60년대 70년대 출시한 BMW 세단 라인업을 본다면은 좁고 긴 스타일을 적용한 것도 알 수가 있고요. 현재 트렌드에 맞춰 변화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감한 변화에 맞춰서 나간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셔터 그릴 적용으로 열리고 닫히는 부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보이고요. 솔직히 현재 그릴이 문제가 아니죠. 디자인적으로 눈이 어떻게 생겼냐가 더 문제인데, X7 같은 경우 큰 차체에 두 줄 램프가 점점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뇌이징 당했지만요. 네, 세단에서는
비대칭 쿼드램프가 과연 어떤 디자인 퍼포먼스를 보일지 의문이 드는 점이고요. 예상도를 본다면 이런 모습? 하고 잠시 아무 말이 없어지는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일단 보시죠. 에메랄드 색상 예상도가 더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상도에 더 가까운 모습일 듯 하고요. 쿼드램프는 기정사실이죠. 다만 이 쿼드램프 형상에 대해서 아직까지 주간 주행 등쪽 라인이 치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과 아니다, 수평일 것이다 라는 부분의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미지로 봐서 그렇지 테스트 주행 영상을 본다면 약간 치켜 올라간 것이 확인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 팬더와 그릴 사이 쪽에 있는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라인을 보여주고 있죠.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제네시스 쿼드램프의 디자인과 비교를 하자면은 BMW라고 해도 쉴드를 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듯 하고요. 솔직히 제네시스 G80 디자인과 G90 풀체인지 디자인의 완성도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익스테리어 디자인 완성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튼 에어브리더 부분이 하단 헤드램프와 연결되는 모습,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파격적이긴 하죠. 어찌 보면은 야수의 송곳니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송곳니 디자인을 적용한 메이커가 현대 산타페가 있었고, 푸저야 문양이 사자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캐딜락은 참 잘 어울리긴 한데, 푸저와 캐딜락, 현대 산타페까지 다 주간 주행 등 DRL이 내려간 타입이라 이렇게 에어브리더와 연결된 형상은 좀 어색하게 다가오네요. 오히려 처음 러시아발 예상도가 더 중후한 느낌이 나죠. 같이 놓고 본다면 플래그십 세단 포지션에는 처음 예상도가 더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우 같은 곰을 봤나. 휠하우스 부분은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처럼 본넷과 휀더가 붙어있는 크림쉘 디자인을 적용하지 않고 신형 벤츠 S클래스와 마찬가지로 7시리즈 역시 이 부분에서는 휀더와 본넷 라인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보이죠. 벤츠야 EQS 라인이 따로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BMW 같은 경우는 이 7시리즈 풀체인지 모델 이 모양 그대로 전동화 라인 CM조행이 스파이샷에 포착되었기에 약간 의외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이유 단순합니다. 7시리즈 풀체인지는 이 모양 그대로 개량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완전 전동화 모델까지 다 아우르기로 결정했기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제네시스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던 둘 다 일단 하이패스 해버리고 바로 전동화 라인으로 계획한 거라 3세대 G80이 출시되었을 때 극도로 짧은 오버행과 꽉 찬 엔진룸 형상을 선보였죠. G90 풀체인지 모델 역시 마찬가지라 더 큰 차체이기에 크림쉘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었던 점 참고바라고요. 측면은 단순한 캐릭터 라인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죠. 막 꺾이고 삼각형이고 뭐고 이런 거 없이 심플한 라인을 보이며 리어 라인까지 가죠. 여기서 한 가지 도드라지는 부분, BMW 측은 이번 풀체인지 7시리즈 모델이 본인들이 인수하고 새로 개발해 출시했던 그 하이엔드 브랜드인 롤스로이스 팬텀의 일부분을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측면을 보면은 바로 티가 나는데요. A필러와 B필러를 지나서 C필러로 이어지는 라인 그대로 롤스로이스 팬텀 모델 실루엣과 매우 비슷하죠. 다만 다른 부분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플래그 타입의 사이드미러 적용이 아닌 A필러 적용인 점이죠. 이게 꼭 나쁘다가 아닌 신형 벤츠 S클래스도 A필러에 있고 EQS는 플래그 타입으로 있는 부분이라 뭐가 정확히 정답이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플래그 타입이 좀 더 공기 저항에 영향을 덜 받고 풍절음이 덜 들리는지라 개인적으로는 플래그 타입을 선호하는 부분이죠. 또한 현재 BMW 7시리즈와 달리 쿼터 글래스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라인이 이 라인이 아니고 다른 라인이 보입니다. 딱 나뉘어진 쿼터 글라스 라기보다 프라이버시 글라스로 아예 블랙 처리가 되어 가려지는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는 현재 판매 모델과 차이가 지죠. 두 번째로 쇼킹할 부분, 바로 리어 부분이죠. 예상도를 보면은 현재 리어 부분과 완전 다른 신형 8시리즈 그랑 쿠페와 같은 모습을 보이죠. 처음 예상도에는 현재 고급 세단의 트렌드를 할 수 있는 크롬 몰딩이 가로지르고 거기서 8시리즈 그랑 쿠페 테일램프를 다듬은 모습이 장착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최근 예상도에 아예 이 부분이 빠지고 심플하게 로고만 달려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 디자인으로 좋긴 하지만 마치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 아닌 대형 스포츠 세단 같은 느낌이 물씬 듭니다. 렉서스 LS 전면부 역시 파격적이지만 후면부는 보수적 형태를 띄어서 균형을 맞춘 반면 BMW는 전면부와 후면부 디자인을 기존의 틀을 깬 형식을 선보이고요. 쿼드 헤드램프와 쿼드 머플러를 장착하여 디자인 균형을 맞추는 부분이 보입니다.
현행 모델과 달리 번호판이 하단으로 내려가서 너무 극강의 심플함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자, 모두들 궁금해해야 할 실내. 센터 패시아 부분은 안 보이지만 우선 상단부를 보고 유추를 해보죠. 클러스터 부분과 내비게이션 화면 내 듀얼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콕핏 디자인을 적용시킨 것이 보이죠. 과거엔 이런 식의 미래지향적 인풋 시스템을 먼저 도입한 것이 BMW였는데 이제는 벤츠와 그 자리가 바뀌면서 벤츠가 기존 세대에 썼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아 좀 아쉬움이 큽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4.3인치의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BMW iX와 같은 방식을 선보일 듯 하고요. 맛배기로만 봐서 아쉬울 듯 하여 내부를 유추해보자면은 센터 패시아 공조 버튼 부분이 iX 모델처럼 아예 사라지진 않을 것이고 최소의 버튼만 남긴 채 BMW 트레이드 마크인 다이얼 방식의 공조 조절은 좀 더 세련되게 적용, 나머지 부분은 기아 K8처럼 풀터치 방식을 적용, 최소의 버튼만 남겨둘 듯 하고요. 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인 전자식 기어 노브는 전용 전동화 모델 방식을 쓸 수가 없기에 기어 노브는 있을 듯 합니다. iX는 크리스탈 형식의 휠 드라이브 노브를 선보이는데 전용 전동화 모델 및 플랫폼이 아니고 제네시스처럼 내연기관 방식의 전동화 모델이 같이 혼용되는 부분이라 iX 모델처럼 극강의 심플함을 보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죠. 하지만 새로운 휠 스포크 방식과 양문의 전동 틸트와 텔레스코픽이 같이 작동되는 메모리 시트, 자세 시스템, 도어 손잡이 및 대시보드와 공조 부분 형상을 그대로 같이 가져갈 듯 하고요. 솔직히 iX를 본다면은 쿼드램프 디자인으로 가기 전 현행 7시리즈에서 예고하는 듯한 헤드램프의 얇아진 부분과 포지션, iX에서 선보인 본넷 라인에 붙어있는 방식에 눈을 더 있게 한 후에 같이 합쳐져서 디자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침인 듯 하고요. 롤스로이스의 그 특유 보수적 실루엣에 과하게 젊어 보이려는 전면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양산형에 가까울수록 반전미를 보일 수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및 마음에 안 드셨어도 좀 더 잘하라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힘내라고 중간 짧은 30초 정도 길이의 짧은 광고 한 편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및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며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더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